10가지 모든 것을 다 수발 들어주셨고 그 지방 시내 쪽에 가장 비싸고 좋다고 하던 산후조리원도 턱하니 돈을 내주셨죠. 뿐만 아니라 저보고 전복죽을 끓여라, 도가니와 사골로 국물을 내서 미역국을 끓여라 하시며 5만 가지를 다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 둘을 낳았을 때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들, 딸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시고 말이죠. 더욱 열받은 것은 제 딸아이 2명이 집에서 조금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다툰다거나 할 때면 어김없이 시모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이년들아, 시끄러워 죽겠다. 무슨 여자애들이 이렇게 드세서 어디다 써먹냐? 자고로 옛날부터 여자들 소리가 많으면 집안의 접시가 다 깨진다고 했어. 아유 이 망할 년들. 이런 소리들을 자주 하셨답니다. 아무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한참 자라나는 손녀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한 말씀 드렸었어요. 어머님, 망할 년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애기들이 울고 싸우고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키우는 건데 너무하세요. 뭐?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딸만 둘 떡하니 낳아놓고 대가 끊길 판국에 겨우겨우 작은 애가 아들 낳아놨는데 애들 조용히 좀 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니? 네 시아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딸년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다. 어머님, 언제 또 저희 애들이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했다고요? 정손녀딸들과 함께 살기 힘드시면 저희 분가할게요. 네가 분가하면 돼지 우리 치우는 건 누가 하냐? 앞으로 네 딸년들한테도 청소하는 것도 가르치고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그리고 너 동서한테 잘 좀 해라. 말 좀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알았니? 무슨 애가 성격이 그렇게 무뚝뚝해가지고는 네 동서가 이 집안 대 이어놨으면 고마운 줄 알고 행동해야지 원. 시모는 점점 제게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아니 딸들이면 돼지 농장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인가요? 정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벽처럼 꽉 막혀 있으셨기에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었죠.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분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조만간 분위기를 봐서 남편에게 말을 할 작정이었어요. 몇 달을 그렇게 보내고 있던 와중에 저는 셋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동서를 질투하긴 했나 봅니다. 옛날부터 질투하면 애가 들어선다고들 하시잖아요. 아들이 너무 낳고 싶어서 동서를 질투했더니 아이가 생길 시기도 아니었는데 떡하니 임신을 했지 뭐예요. 그때 솔직히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설마 이번에도 딸이겠어? 하는 생각이 가득했고 이번에는 저도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동서네한테도 뭔가 당당하고 떵떵거리면서 말하고 싶었죠. 평소에 딸 아빠로 소문이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남편도 아들 가진 아빠로서 입지도 다져주고 싶기도 했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온갖 집안일을 다 하다가 예정일보다 일찍 셋째를 출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딸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혀를 내두르셨고 딸만 셋이 생긴 저는 동서네와 더욱 많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서네 역시 하나부터 10까지 아들을 가진 유세를 얼마나 떠는지 세상에 자기 아들만 가장 귀한 것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아우 형님, 이런 건 딸들이나 하는 거예요. 요즘 아들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누가 이런 걸 해요? 응?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애들이 다 똑같지 뭐. 다들 하는 것 같던데. 형님, 역시 우리 형님은 돼지우리 청소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다. 아들 맘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형님네 애들이나 실컷 해주세요. 아들 맘은 다르다는 것을 제게 유난히 강조하던 동서는 시내 쪽에 살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모가 동선의 집에 반찬까지 싸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집에서 애들 해먹이려고 사놓은 식재료까지 가져가서 만들어 주셨나 보더라고요. 하나 둘씩 냉장고에 분명히 있었던 재료들이 없어져서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그게 다 시모가 동선의 집에 가져가셔서 그런 것이더라고요. 누구는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아서 못 낳은 것도 아니고 남편의 씨앗이 딸인 것을 저보고 어쩌라는 말인지 너무나 답답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서한테 달려가 아들 가진 유세 좀 그만 떨라고 하면서 등짝을 한 대 날려주고 싶기도 했죠. 또 제 딸들에게 욕을 하는 시모에게도 속 시원하게 소리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살아야만 했고 집안일을 비롯해서 돼지 농장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 집안에 충성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렸을 적 친정엄마가 할머니께 하던 행동을 제가 고스란히 닮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정말 성격이 너무나 무서우신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친정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밥 차려드리고 빨래를 해드렸고 옷도 다 다림질을 해드렸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의 맏며느리 권위는 사라져갔고 굳은 일만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조금 모자르고 수수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딸만 셋을 낳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더니 제게 과격한 폭언을 일삼았고 딸들에게도 소홀해져 가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도 잘 하지 않게 되던 때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결혼식 때와 상견례 때 잠깐 뵌 적이 있던 동선의 부모님이 가끔씩 저희 농장 주변에 와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보았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다시 보아도 그분들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을 보았고 한 번은 모르는 남자를 데려오신 적도 있었는데 아주 활기차고 밝은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뭐라고 소근소근 거리시더라고요. 동선의 집은 이곳도 아니었고 이 돼지 농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이곳에 오나 싶었고 저는 궁금한 마음에 시모에게 말을 했어요. 저기 어머님, 제가 사실 얼마 전부터 동선의 친정 부모님을 이 근처에서 뵀었어요. 사돈을? 아니 사돈을 여기서 왜? 이런 곳까지 어쩐 일로? 그러게요. 그건 저도 모르겠고 다른 남자분 한 분하고 같이 오셔서 농장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뭐 종이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요. 어머님 혹시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뭐 우리 내외 보러 오신 거겠지. 안 계셔서 그냥 가셨나? 이상하다. 외출한 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또 뵙게 되면 반드시 집 안으로 모셔서 밥상 차려드려라. 알겠냐? 그 귀한 손님을 그냥 보내면 쓰나? 근데 어머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밖에서 농장 주변만 왜 기웃거리시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라.
사돈이 얼마나 착하신 분들인데 그런 말을 하니? 아닐 거라고 못 박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뭐라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몹시 피곤함에 쩔어서 동선의 식구들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건뜻하면 밥하기 싫다면서 밥을 얻어먹으러 시댁에 빈손으로 자주 왔었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처럼 떼를 쓰는 동서가 귀엽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얼른 가서 밥을 차리고 생선까지 구우라고 하시는 시모를 마음속으로 욕하면서 겨우겨우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희 딸 셋과 동서의 아들은 거실에서 지들끼리 노는지 시끌벅적하게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딸이 악 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우는 거예요. 아, 엄마 아파.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응? 왜 그래? 너무 놀란 저는 얼른 딸에게 뛰어갔어요. 갔더니 막내딸은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고 그 곁에는 동선의 아들 그리고 제 둘째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응? 왜 그래? 놀란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향해 물어보았고 둘째 딸은 제게 대답해 주었어요. 엄마 있잖아. 얘 명훈이가 엄청 세게 때렸어. 한 대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머리를... 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왜? 아니 왜 때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돼지똥 냄새 난다고 저리 꺼지라고. 아니 뭐가 어쩌고 저째? 무슨 냄새가 난다고? 어머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분명히 아이들의 근처에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그 상황을 다 보았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조카한테 말했어요. 명훈아, 너 정말 그랬어? 응? 정말 동생 때렸어? 네, 때렸는데요. 왜요? 그게 왜요? 동생을 때리면 되니? 응? 무슨 맞을 짓을 했길래 동생을 때려? 그것도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다니 너무한 거 아니니? 남자라고 힘 세면 힘 약하고 나이 어린 동생을 함부로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제게 때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시조카가 너무 얄미워서 몹시 흥분을 했었습니다. 동서와 도련님은 잠시 돼지 농장을 둘러본다고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어른은 저와 시모 둘뿐이었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곧이어 또 시조카한테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 때리고 나서 왜요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얼른 사과해. 당장. 너네 사촌지간에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물며 남도 요즘 때리면 큰일 나는 세상인데 피를 나눈 사촌 동생을 때리다니. 너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니 돼지 냄새 나서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와요 그럼. 아 놀기 싫다고요. 이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요 저는.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요. 뭐? 당장 사과하지 못해? 어? 역겹다니. 냄새가 역겹다니. 이거 소중한 할머니 할아버지 농장인데 어디서 그런 말버르장머리를 배웠니? 얼른 동생한테 사과하지 못해? 화가 난 저는 시조카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로의 양육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시조카를 몰아붙여서 당장 사과를 하라고 만들고 있었는데 그 찰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말씀하시더군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씨부리는 거니? 응? 네 잘난 딸년들 말만 믿고 지금 사람을 참는다 참아.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어머님, 둘째가 봤다고 하잖아요.
지금 명훈이도 돼지 냄새도 역겹고 놀기 싫다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배우고 가르쳐줘야 하는 게 가족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얘는 정말 여자아이가 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집 귀한 장손을 가지고 그렇게 기죽여야 되겠니? 사람 없을 때 조용히 말 꺼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휴, 어디서 무식한 것만 배워서는. 어머님, 이건 누가 잘못한 건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잘못하긴? 어린애가 뭘 안다고 잘못을 따져? 잘못은 무슨 잘못? 돼지우리 냄새 난다니까 말한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니? 이 집 장손한테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스럽게 한다니? 아주 못돼 먹었네. 못돼 먹었어. 그렇게 화가 나니? 네가 없는 아들 가진 집이라서 그렇게 질투가 나?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애들이 조금만 징징거리고 뛰어놀면 정신 사납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어떡해? 아이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셨구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아들 낳지 그랬냐? 아들도 못 낳은 주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하나밖에 없는 이 집 장손을 잡기를. 시모가 하는 말에 저는 화가 너무 나서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참고 살았던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희 딸들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언젠가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였고 시모가 저희 마음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제 아이들을 챙겼어요. 어서 일어나! 당장! 엄마 말 잘 들어. 우리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 방에 가서 가장 소중한 거 딱 2개씩만 챙겨서 나와. 얼른! 엄마, 무서워. 왜 그래요? 무서워. 놀란 아이들은 울먹이며 망설이고 있었고 저는 얼른 가서 챙겨 나오라고 아이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돼지 농장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농장의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어놓아 버렸어요. 돼지들은 서로 엉켜 뒤뚱뒤뚱거리며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농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던지 말던지 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사료를 모두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바닥에 뿌려버렸습니다. 돼지들은 사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밖으로 쏟아져 나와 농장 주변과 집 주변이 돼지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놀란 시모가 나와 제게 욕을 하며 잡으려 애쓰셨지만 저는 잡히지 않았어요.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시모는 시아버지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농장 뒤 땅을 둘러보고 있던 시동생과 동서는 제 모습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저를 무력으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형수, 미쳤어요? 왜 이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아이고 잘난 시동생 납셨네. 이 집안의 장손을 낳은 잘난 시동생네. 그래,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주 평생 돼지 똥오줌이나 치우면서 막대 먹은 장손 잘 키워보시라고. 아니 뭐라고요? 형수! 형수! 저는 그 즉시 택시를 불러 아이 셋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니, 탈출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지긋지긋하게 농장일과 집안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던 그 집을 당당히 탈출해서 친정으로 왔고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남편은 이혼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건지 이혼하자는 말에 반대도 하지 않았고 양육권도 저보고 가지라고 하더군요. 자식에 대한 애착도 없는 그런 모자란 사람과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혼녀가 된 이후에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바로 전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고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해 나가더군요. 저는 어찌나 농장 일이 고되었던지 공장에서 야근까지 해도 몸이 덜 피곤했습니다. 또한 친정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힘이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점점 싱글맘으로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일도 손에 잡혀서 더 많은 양의 일을 해내다 보니 사장님 역시 저를 많이 신뢰해 주셨어요. 세상에 엄마보다 강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지켜야 할 3명의 아이들이 있었기에 더더욱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렇게 시댁을 확 뒤집어 놓고 연을 끊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대낮부터 술을 퍼마셨는지 횡설수설 하더니만 결국엔 자기 어떻게 하느냐며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애미야. 아니 글쎄 말이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수모까지 당하고 살 줄은 몰랐는데. 네? 애미라뇨? 무슨 애미요? 저랑 연 끊고 살기로 하신 분이 왜 전화질이세요? 바쁘니까 당장 끊어요. 아니 제발 끊지 말아라.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맞고 산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막 때리고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아주 난리야 난리. 나 어떻게 해야 하냐?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야? 애미야, 나 좀 도와다오. 제발 나 좀 도와다오. 누구한테 말하면 더 맞는다고 협박을 해서 내가 아들한테 말도 못하고 어디 말할 사람도 없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맞고 살다뇨? 그 귀한 장손 낳은 며느리한테서 맞고 사세요? 아이고야 세상에. 딸 손녀들은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버리시고 귀한 장손만 챙기시더니 꼴 좋으십니다.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세요? 돕긴 제가 뭘 도와요. 이렇게 전화하시면 저 전화번호도 싹 바꿔버릴 거니까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날 밤 마음이 너무 불편해 잠도 자지 못했고 참다 다음 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당장에 뭐라고 하는 것보다 시모방에 녹음기나 CCTV라도 설치해 두고 증거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니 한 달 후쯤 제게 연락이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돼지 농장이랑 뒤편에 있던 땅까지 모두 서류를 넘기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폭행하던 영상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제서야 자신의 3 딸들이 잘 있느냐 물어보는 바보 같은 인간이 바로 제 전남편이랍니다. 어떻게 그런 집안 사람들과 엮여서 살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답답하네요. 어쩜 하나같이 다 이상한 사람들만 가득한 시댁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이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혼자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그냥 성격 차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말하면서 저와 제 자식들의 치부를 보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하도 참고 말 안 하다 보니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겨서 화병으로 발전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곳에 털어놓아 봅니다. 이제서야 아주 속이 후련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가슴속으로 담고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이곳에 사연을 남겨보세요.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든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